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리모컨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은의 무덤이다라는 거를 다뤄볼 건데, 이 중국에요. 그 16세기가 되면은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은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막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은의 무덤이라 불려질 만큼 은의 양이 풍부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 은이 흘러 들어가는 루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에스파냐가 있잖아요. 그 이베리아 반도 쪽에 있었던 신랑로 개척에 앞장섰던 에스파냐. 이 에스파냐가 아메리카에 갑니다.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이 멕시코 쪽에 아카폴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칠레와 페루 쪽에 있었던 포토시. 그래서 아카폴코라는 동네와 포토시라는 동네에서 은을 엄청나게 많이 약탈해요. 그래서 그 약탈한 은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을 건넙니다. 자,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오냐면 동남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 왔었을 때 에스파냐가 이제 필리핀, 이 마닐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식민지였었던 필리핀의 마닐라에 옵니다. 근데 때마침 그 마닐라에는 중국의 명나라 상인들이 대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나라 상인들한테 비단이나 도자기 등을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아메리카에서 약탈한 그 은을 그렇죠, 결제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걸 결제하고 비단과 은을 도자기를 싣고 다시 유럽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 갑니까? 아메리카에 가죠? 자, 은을 약탈하죠? 태평양을 건넜죠? 이때 타고 다니는 이 배가 갈레온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갈레온 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동남아시아에 왔었을 때 중국 상인한테 물건을 사고 결제는 은으로 했습니다. 그럼 중국 상인들은 다시 이 돈을 그렇죠, 본국으로 가져가겠죠.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은이 유입되는 첫 번째 경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루트를 말씀드리면 일본산 은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산 은이 중국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냐면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를 돌아서 어디요? 동남아시아. 이 동남아시아의 이제 그 물라카 해협 이쪽을 지나칩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으로 가는데요. 중국의 마카오에 가요. 이 마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이 16세기에 차지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오는 나중에 중국에게 이제 반환을 했는데, 중국이 그 서구 열강들에게 빼앗긴 땅들 중에 마지막에 반환받은 땅이 바로 마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한테 이 아편 전쟁으로 빼앗긴 땅 중에 홍콩이 있잖아요. 그 홍콩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반환이 됐는데 그거보다 2년이 더 늦어요. 그래서 마카오가 1999년 마지막에 반환받은 그런 땅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자기들이 점령했었던 지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뭘 사냐면 비단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생사 같은 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다 싣고 이걸 어디로 갑니까? 일본에 갑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서 여기에 있는 생사라는 걸 팔아요. 그리고 본국에서 올 때 배에다가 조총과 화약을 싣고 왔거든요. 그럼 그 조총과 화약도 함께 팝니다. 그럼 조총이나 화약이나 아까 마카오에서 구입한 생사, 이 생사는 비단의 원료입니다. 이딴 것들을 팔아먹고 뭐예요? 은으로 결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으로 결제받아서 이거를 다 싣고 다시 어디 갑니까? 마카오에 갑니다. 마카오에 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비단이나 도자기들을 잔뜩 구입하고 은으로 결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포르투갈의 무역. 이 과정에서 일본산 은이 어쨌든 중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 루트. 세 번째 루트는요, 마찬가지로 일본산 은인데 이 일본산 은이 한반도를 통해서 조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이 조선에는 여러분들 고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인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삼하면은요, 우리나라 한국의 인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런 인삼입니다. 아무튼요, 고려와 조선에서 인삼이 유명했는데 조선시대에 일본에서 이 인삼을 구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나라 인삼은 중국산에 비해서 좀 비싸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가였었겠죠. 그럼 고가의 인삼을 일본이 이제 사먹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거를 결제하기 위해서 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일부 인삼을 구입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은화를 주조하기도 해요. 그게 인삼대왕 고은이라는 은화인데 은화를 주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삼을 사 먹는다. 그러면 결제는 뭐로 했다? 은으로 했다. 그래서 그 은이 한반도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한반도에 들어온 이 은이 결국은 조선 상인들을 통해서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서 이제 필요한 비단이나 도자기나 서적이나 이딴 것들을 이제 구입하고 은으로 결제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일본산 은이 조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이 길, 은이 다니는 길, 은의 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요, 은행이라고 합니다. 은자에 갈행자, 오너. 오늘날에 여러분들, 땡땡은행, 땡땡은행 주변에 있는 그 시중에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의 한자를 보시면은요, 뒤에 은행이란 단어가 은자에 갈행자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은이 다니는 길.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본산 은이 조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 루트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아메리카의 은이 에스파냐에 의해서 어떻든 중국으로.
그 다음에 일본산 은이 자 포르투갈에 의해서 어쨌든 중국으로, 그리고 또 일본산 은이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에는요 16세기 때 은의 무덤이라 불려질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이제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나라 말기에 16세기 말 장거정의 개혁 정치 때 1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개혁하게 되는데, 그 세금 제도 개혁에서 은을 메인 화폐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 바로 전에 은을 메인 화폐로 써요.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을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럼 임진왜란을 도와주러 명이 왔었을 때 그들이 돈을 쓰고 갈 거 아닙니까? 뭘 쓰고 갑니까? 은이 메인 화폐니까 은을 쓰고 가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자 당시에 조선 후기죠. 자 은이 널리 유통되는 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뤘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은들이 중국으로 유입되게 됐고, 그래서 중국은 세금 제도인 1조 편법에서 은을 메인 화폐로 썼다. 그 이후에 청나라도 은을 메인 화폐로 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 말기 청나라 때의 메인 화폐는요 은인데 마제은이라고 합니다. 이 마자가 말마자, 제자는 발굽제자. 그러니까 말 발굽처럼 생긴 은 덩어리. 그걸 이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잘라서 무게를 달아서 이제 계산을 했었던 거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